2020년 한번 읽어볼게요. 제시문 1. 1990년대 후반 미국 교육부는 아이들의 학업 성취도와 성별, 가족 구성, 부모의 교육 수준 및 사회 경제적 지위 등 기본적인 정보를 수집했다. 한 연구자가 이런 데이터를 분석하여 집에 책이 많은 학생의 학업 성적이 높은 경향이 있는 반면 부모가 거의 매일 아이에게 책을 읽어주는 집단에서 특별히 학업 성적이 높지 않았다고 발표하였다. 자, 네가 생각하는 팩트 한번 쭉 얘기해볼까? 1990년대 후반 미국 1번 1990년도 후반 팩트 1990년대 후반 1번 2. 아이들의 학업 성취도와 성별, 가족 구성, 교육 수준 및 사회 경제적 지위를 조사했다. 자, 조사한 내용은 학업 성취도와 성별, 가족 구성, 부모의 교육 수준, 사회 경제적 지위겠지? 여기서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뭐죠? 성취도와 관계, 미치는 변이를 분석하고 싶은 거죠. 어느 게 학업 성취도에 영향을 미쳤느냐, 요걸 분석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 변인이 뭐야? 성별도 있었고, 가족 구성, 부모의 교육 수준, 사회 경제적 지위, 그 다음에 또 팩트? 데이터를 분석했을 때 집에 책이 많은 학생은 대체로 학업 성적이 높다. 자, 또 하나 놓친 거 있을 것 같은데? 세 번째, 한 연구자. 왜 한 연구자가 중요할까? 자, 이 사람이 연구한 거지 미국의 어떤 교육부에서 분석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 연구자와 미국 교육부가 분석했다는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미국 교육부는 정보를 수집했고 분석은 한 연구자라고 썼는데 한 연구자라고 써놓은 이유는 뭘까요? 어느 대학 교수라는 이름도 없어요. 그냥 한 연구자야. 뭘 알아야 돼 여기서? 분석이 잘못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글을 읽을 때 무조건 이 글은 맞는다라고 생각하는 아이들이 99% 아닐까? 이거에 대한 답을 책이 많은 학생과 책을 읽어주는 거에만 집중하지 않을까? 애들의 답변이? 그렇잖아. 네 입장을 바꿔 생각해봐. 그렇게 답변하게끔 지문이 딱 나와 있잖아. 근데 그게 아닌 답변을 하면서 논리적이기만 하면 아니면 이거를 분석하면서 그런데 교수님 이라는 표현 하나가 하게 될 가능성이 있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찾자는 거야. 그러니까 가르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보는 거야. 여기에 집중할 가능성이 꽤 높을 거라는 거죠. 자, 또 한 연구자 이런 데이터를 분석했어. 4번 분석은 잘했을까? 그쵸? 근본적인 의문이 들어가는 거죠. 또 팩트가 뭐 있죠? 결과는 책이 많으면 성취도 높고 5번 부모가 책을 읽어주는 거는 성취도와 무관.
이거죠. 또 다른 거 팩트 뭐 있을까요? 자, 1번부터 한번 파보도록 할까요? 1990년대 후반에서 우리가 이슈를 삼을 만한 거는 떠오르는 거 있어요, 없어요? 딱히 떠오르는 거 없죠. 그럼 delete. 이거는 나도 떠오르는 게 없어요. delete. 학업성 지도에 미치는 변인이 성별, 가족 구성, 부모 교육 수준, 사회 경제적 지위. 이거는 일반적으로 사업 성취도에 미치는 변인이 되게 크다고 보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교육부가 정보 수집을 했는데 물어볼 만한 건 뭘까요? 퀘스천, 질문, 예상 질문. 예상 질문은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 예상 질문. 뭐가 있을까요, 선생님? 예상 질문? 이 통계조사가 왜 그렇게 나왔는지. 통계조사. 사실 여기는 통계조사라는 말도 없잖아요. 아, 네, 맞습니다. 그냥 왜 분석 결과가 이렇게 나왔는지가 맞겠죠? 네. 여긴 통계조사했다는 말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문제집에 보니까 왜 통계조사 결과가 그렇게 나와 있는지 생각을 말해보시오라는 거를 물어봤다고 하는데 실제로 여기 통계조사가 없었기 때문에 이거는 아이들이 얘기한 걸 아마 잘못 받아 적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왜 분석 결과겠죠? 우리 연구자의 분석 결과가 이럴까? 두 번째는 이 분석 결과에 대한 당신의 견해. 이 분석 결과가 옳으냐, 그르냐에 대한 견해를 얘기해 보시오. 요게 이제 복원한 질문이었대요. 복원한 질문. 자, 그러면 요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분석 결과가 이렇게 나왔을까에 대한 생각. 두 번째는 당신의 견해. 이 두 가지를 물어볼 테니까 각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일단 집에 책이 많은 학생의 학업 성적이 높은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이렇게 결과가 나온 이유는 뭘까? 그리고 책을 읽어주는 집단에서 학업 성적이 높지 않았다. 이런 결과가 나온 이유는 뭘까? 한 3번도 이 분석은 과연 올바른 분석이냐도 해당될 것 같은데. 떠올라 한번 얘기해봐. 일단 첫 번째 집에 책이 많은 학생의 집에 책이 많은 학생의 의미. 책이 많다는 것은 일단 첫 번째는 책이 만약에 부모님들이 읽는 책이라면 그쵸, 부모의 책이라면
부모의 교육 수준이 높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모의 교육 수준. 그렇죠. 이게 아이의 책이라면 부모가 이제 아이의 그 교육에 관심이 많다는 걸 의미할 것 같습니다. 자, 1번, 2번에 대해서 두 분의 생각은? 책이 많은 것과 읽어주는 것 그 두 가지를 봤을 때 저는 일단 책이 많다는 것만. 책이 많다는 거.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라는 부분으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환경? 네, 책이 많은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 책이 많은 환경? 네. 또? 그러면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능동적으로 책을 읽을 수 있는 기회가 많이 발생했을 것이다. 또? 책이 많다는 거는? 부모의 교육 수준이 높다는 것도 되지만 부모 역시 책을 좋아하고 읽는 환경일 것이다. 환경. 네. 계속 환경이네요. 그러니까 부모가 책을 읽는 것도 어쩌면 환경으로 저는 계속 생각이 되거든요. 네. 자, 그 다음에 김정원 선생님은? 일단 저도 앞에 부분 말씀하신 두 분과 거의 비슷하고요. 그 다음에 그냥 이게 데이터를 분석하여 집에 책이 많은 이런 식으로만 표현되었는데 사실 저는 분석하는 어떤 분석 결과를 보는 입장에서 책이 그냥 많다고 표현한 것 자체가 약간 오류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책이 많다는 네. 거에 대한 이거 자체가 어떤 주관적인 주관적이다. 판단에 개입될 수 있는 용어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몇 번 이상, 학년별로 몇 번 이상 이런 식의 어떤 정확한 기준이 없어 보여서 사실은 이 책이 많다는 기준 자체가 결과에서 오류를 유도하기 쉬운 조건인 것 같습니다. 근데 책이 많다는 것만 제가 물어봤거든요. 책이 많다는 거의 의미는. 책이 많으면 책이 많다. 그래서 한 사람은 이걸 환경이라고 봤고, 나는 지민이가 잘 분석한 것 같아요. 지민이는 부모의 책과 아이의 책을 나눴다고 본 거예요. 그러면 환경이 좋으면 성적이 오를 거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선생님 생각은.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거는, 그러면 책을 그냥 집에다가 잔뜩 꽂아 놓기만 하면, 책이 많아지면, 그러니까 변수를 바꿔보는 거지. 책을 꽂아 놓기만 하면 아이들은 학업 성취도가 올라갈 것인가? 그러면 부모가 돈 주고 잔뜩 책만 사놓기만 하면, 첫 번째. 두 번째는 부모가 책을 읽기만 하면, 자, 오늘부터 그러면 아이의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우리는 책을 읽자. 성적이 올라갈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인사이트를 갖고 세상을 볼 때 보여지는 원인이, 보여지는 환경이 상관관계가 있는데 그게 인과관계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구자들은 이 상관관계와 인과관계를 정확히 찾아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책이 많다는 것,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가면은 되게 좋은 답일 것 같다는 거예요. 정답은 없지만, 그러니까 책이 많다는 거는 책 숫자만 늘리면 올라간다. 아니면 부모가 책 읽는 양을 늘리면 아이가 올라간다. 성적이 올라간다. 그럼 내가 읽기 싫어도 오늘부터 아이를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앞에서 책을 들이대 읽자. 그러면
내가 읽기만 했더니 얘가 성적이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게 변인이라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뭐 방송이나 그 어른들이 그냥 대충의 그 보여지는 모습을 보고 이런 표현을 많이 해요. 어릴 때부터 책을 부모가 많이 읽으면 아이가 따라 읽는다. 그래서 아이 앞에서 책 읽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이의 성적을 올려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집에서 책을 많이 읽는 부모 밑에 자란 아이들은 공부를 잘 하더라. 이런 표현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얘기를 해볼게요. 성공한 사람들이나 대학 교수들이나 대학을 잘 간 사람들은 책을 많이 읽어야 안 읽어요? 독서를 많이 해야 하네요, 일반적으로. 많이 하죠, 공부 못하는 애들보다. 그래서 뭐라고들 얘기를 하냐면 책을 많이 읽으면 인생에서 성공을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잘 생각해 볼게요. 밝은 아이가 수학을 잘한다. 어느 특정 집단 아이들한테 무작위로 모아서 수학 시험을 보게 했더니 밝은 아이들이 수학을 잘하더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밝은 아이들이 수학 점수가 높더라. 아이들끼리 시험을 봤더니 이거 무슨 얘기일까요? 나이 많은 아이가 수학을 잘하더라 이거예요. 자, 볼게요. 그럼 이건 또 한번 생각해 볼게요. 만약에 지하철역이 있었는데 지하철에 타고 있는 사람들한테 전부 수학 문제를 풀렸어요. 양복 입은 사람이 수학을 잘하더라. 그럼 오늘부터 내가 양복을 입으면 수학을 잘하는 거예요? 양복 입은 사람은 사무직일 가능성이 있는 거죠. 사무직은 대학을 잘 나왔을 가능성이 있고 머리가 좋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가 책을 읽어주면 아이가 공부를 잘한다. 그러면 독서를 많이 하면 인생에 성공을 한다. 라고 얘기를 왜 하냐면 성공한 사람들한테 당신의 성공 원인을 물어봤을 거예요. 근데 지가 지 성공 원인을 어떻게 하냐고.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인과관계와 상관관계의 그 착각인 거죠. 인과관계와 상관관계의 착각. 그러면 책을 많이 읽으면 성공한다. 성공한 사람이 일반적인 특성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럼 내가 지금부터 책을 읽으면 성공하느냐 이거죠. 독서를 하면 성공하냐. 성공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머리가 좋다 안 좋다? 머리가 좋다. 머리가 좋으면 성공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수긍할 만하죠. 머리가 안 좋은 사람보다 머리가 좋은 사람이 성공한다는 거는 그거는 느낌이 와요? 그 머리가 좋은 사람은 책을 많이 읽을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호기심이 많으니까. 공부를 많이 하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머리가 좋은 사람은 책을 많이 읽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면 책을 많이 읽어서 성공한 거야? 이 사람이 머리가 좋아서 성공한 거야? 머리가 좋아서 성공한 건데 보여지는 건 책을 많이 읽은 거죠. 그렇다면은 나는 여기서 이거를 찾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부모의 책이 많다는 거는 부모가 자기의 여가 시간을 책을 읽는 데 썼을 것이다. 그거를 환경적인 측면으로 볼 수도 있지만 유전적인 측면으로 보고 싶다는 유전적인 측면. 즉 부모가 자기의 집에서는 여가 시간인데 여가 시간에서 책을 많이 읽다 보니까 그럼 부모는 머리가 좋은 사람이거나 아니면 학문을 많이 한 사람이거나 지적 능력이 있는 사람인데 그들의 아이가 공부를 잘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측면, 유전적인 측면과 환경적인 측면은 부모를 아이들은 따라갈 가능성이 있으니
집에 책이 많다는 거는 일반적으로 장식으로 책을 놓지는 않을 테니 부모가 책 읽는 모습을 보고 아이가 행동으로도 따라갈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그렇다면 책이 많이 있는 집에서 아이가 사업 성취도가 높은 거는 추론적으로 봤을 때 유전적인 요인과 환경적인 요인이 같이 공존해 보인다. 그래서 유전이라는 걸 찾아낼 수 있으면 교수 입장에서는 굉장히 높은 수준의 추론 능력이라고 볼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지민이가 아이의 책이라고 얘기한 거는 굉장한 발견이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 글을 봤을 때는 책이라는 걸 봤을 때 대부분은 이 문장의 구조상 위에 그 문제에 성별, 가족 구성, 부모의 교육 수준, 사회 경제적 지위만 써놔서 아예 부모나 환경으로 몰아갔어요. 생각을 그쪽만 하게끔 위에서 코너링을 해버렸다고. 그런데 지민이가 학생의 책일 수 있다. 이건 당연한 거죠. 학생의 책이 많다는 거는 참고서 많은 놈이 공부 잘하겠지. 집에서도 공부를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이 책이라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교양도서나 소설 같은 것만 생각하는데 참고서나 문제집도 다 책이란 말이에요. 그것도 책의 종류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해놨고 본문에 그냥 책이 많다는 걸로 표현했으니까 아이가 책이 많다는 것은 근데 이 부분은 좀 아쉬웠어요. 부모가 아이의 교육에 관심이 많다고 그랬는데 아이 자체도 책과 보내는 시간이 많다. 만약에 아이의 책이라면 그러면 책이 많아서 공부를 잘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아주 깔끔하게 로직하게 넘어간 거지. 됐죠? 그러면 이 연구자에 따르면 책을 읽어준다는 것은 뭐냐 이게 책을 읽어준다는 것은 책을 읽어주는 집은 상관이 별로 없더라. 별 상관없다. 요거에 대한 팩트는 뭘까요? 책을 읽어주는 거는 상관이 없는 이유는 뭘까요? 책이 많은 거는 사고 승수에 영향을 분명히 긍정적으로 미쳤는데 책을 읽어주는 거는 별 상관이 없었다. 아까 환경 얘기를 했었는데 응. 그 환경적인 요소가 변인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환경이 변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책이 많다도 환경이고 부모의 읽어주는 이것도 환경인데 이거는 영향을 미쳤는데 이거는 영향을 별로 안 미쳤다 그러면 이제는 그 차이는 뭘까요? 그 아까 책이 많은 거에서는 유전적인 측면과 환경적인 요인이 같이 들어가 있다라고 저희가 분석을 했는데 그 책을 읽어주는 것도 마찬가지로 책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을 해준 것이긴 하지만 그 책을 읽어주는 사람의 그 유전적인 측면이 높다라는 걸 추론을 할 수 있지 않다. 읽어준다고 해서 이 사람의 유전적 지능이 높다는 것은 발견할 수 없다. 지민이는 책을 읽어준다의 의미는 뭘까요? 아까 위에 책이 많은 학생을 분석하면서 이제 그 아이의 경우에는 이제 자신이 공부하는 양 또한 책을 통해 공부하는 양 또한 많을 것이다를 이렇게 추론했는데 여기서 아이에게 책을 읽어주는 어떻게 보면 자신이 원해서가 아니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와 관련이 그 학업 성적과 관련이 없을 수 있다. 뭐라고 다시 한 번만?
아까 책이 많다에서는 응? 이제 그 아이 자체로도 응? 혼자 공부량이 많다를 혼자 공부량이 많다. 추론을 해냈는데, 여기서 책을 읽어주는 응? 이 아이의 주체적인 그런 공부가 아니라 이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공부이기 때문에 또 일단 교육부에서 학업 성취도를 측정했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유치원 이상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초등학생, 중학생을 대상으로 했을 텐데 일단은 그 나이쯤 되면 본인이 문해력이 좋고 책을 가까이 하는 아이들이면은 부모가 읽어주는 시기를 지나서 이제 혼자 독서를 하는 나이인데 그때까지도 부모가 읽어준다는 거는 아이가 뭔가 혼자 독서하는 능력이 부족하거나 문해력이 떨어지는 경우이기 때문에 유전적으로 오히려 지능이 약간 받쳐주지 못하는 아이들이 대상이 되었을 가능성이. 김성호 이름이 똑같아서 그러나? 나하고 생각이 비슷한 경우가 되게 많아요. 제가 그거 생각했거든요. 오죽하면 책을 읽어주겠냐는 거예요. 이게 교육부에서 했으니까 최소한 학생일 텐데 부모가 책을 읽어주고 있는 상황은 이놈이 책을 읽을 능력이 안 되는 경우에 부모가 책을 읽어주지 않겠냐고요. 그러니까 가만히 이게 환경을 생각해보면 초등학교 한 4학년 되는데 앞에 앉혀놓고 책을 읽어준다는 거는 얘가 말귀를 잘 못 알아듣거나 혼자서 책을 읽을 능력이 안 된다는 거에 대한 또 다른 표현일 수도 있다는 거죠. 이걸 찾아냈으면 얘는 그에 무조건 합격일 것 같아요. 보통은 책을 읽어준다와 내가 읽는다. 능동적 학습이냐 수동적 학습이냐. 능동적 학습은 공부량이 많고 수동적 학습은 공부량이 적다. 이런 식으로 답이 좀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능동적이냐 수동적이냐 이 태도에 자꾸 집중한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보면 이 태도 변인보다는 유전 변인이 되게 크거든요. 그러니까 책을 부모가 읽어주고 있다는 거는 이 아이의 현재 지적 능력이 안 좋다는 거와 동의어. 책을 읽어준다는 거는 지적 능력이 안 좋다라는 거와 동의어죠. 그러니까 책을 읽을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읽어준다. 지적 능력이 안 좋으니까 당연히 학업 성취도는 낮을 수밖에 없다. 라고 결론이 났다 그러면 여기서 논리적으로 문제를 삼을 수 있는 반론은 뭐가 있을까요? 이걸 찾아냈다 그러면? 지민아, 여기서 만약에 논리적 반론을 교수가 반론을 찾아낼 수 있는 게 있을까? 상식적으로. 책이 많다에는 논리적 반론을 찾아낼 게 있을 수도 있을 거야. 근데 책을 읽어준다라는 거는 오죽하면 읽어주겠냐라고 했을 때 아이가 학생인데 학업 성취도가 낮은 이 부분에서 찾을 게 있어 없어? 난 현재는 못 찾겠거든.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까지 내가 진도가 나갔다면 그 다음 질문이 이 연구 결과에 대해서 너는 이게 올바른 연구 결과냐 올바르지 못한 연구 결과냐 찬성 반대로 가야 될 것 같은데 뭐 대부분은 억지로 반대쪽으로 가고 싶은데 이 로직이 없었다면 그 사람은 이제 논리가 조금 부족한 논리 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는 거고 네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아이의 책, 부모의 책, 그들의 태도와 그들의 능력까지 챙겼다면 그러니까 성공의 원인은 태도와 능력이잖아요. 선생님이 그 강조하는 거는 스터디 코션트, 공부 지능은 뭐라고 그래? 지능과 EQ, 환경이나 그 태도가 공부를 하는 거니까 머리가 좋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머리가 좋고 태도가 좋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찬반으로 나간다 그러면 어떻게 결론이 날까? 너는 찬성이야 반대야? 그러면 이 연구 결과가 올라 그러?
일단 그러다고 하는 게 정상이겠죠? 좀 약간 봐도 이상하잖아요. 뭐 책이 많으면 학업 성취도가 높고 엄마가 읽어주면 별 상관없더라. 그러면 어느 쪽이 나는 맞다고 생각하고 이 연구 결과에 대해서 난 찬성한다, 반대한다. 근거는 뭐다? 생각해보자고요. 이 문제집의 정답으로는 그들이 주장하는 거로는 계속 태도와 환경 얘기만 했어요. 집에 책임 안 사는 거는 부모의 교육 수준과 사회에서 지위가 높고 아이도 좋은 책을 많이 읽었을 가능성이 있고, 유아기 때는 책을 많이 읽어준다는 게 도움이 되지만 학령기에는 책을 많이 읽어주는 게 수동적이다. 이런 쪽으로 얘기 나왔는데, 여기에서 그 능력이라는 얘기가 이 답안에는 하나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책을 읽어줄 수밖에 없는 이유, 부모가 책을 많이 본다는 거는 그들도 유전적으로나 능력이 높기 때문에 그걸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들어가주면 의대 교수들이기 때문에 지인에 대한 생각은 잘 돼 있는 사람들이 안 돼 있는 사람들. 돼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유전이 얼마나 중요한지, 부모가 키가 커야 자식이 키가 크다는 걸 아는 사람들 아니에요. 이 연구 결과에 대한 찬성, 맞다 이거. 아니다. 잘못된 것 같다. 자, 얘기해 볼까요? 지민이 얘기해봐. 저는 일단은 분석 결과가 이 잘못됐다의 기준이 어떤 건지. 그러니까 이 조사 결과, 이 분석 결과에 대한 나의 견해는 난 이 결과에 대해 지지한다. 난 지지하지 않는다. 지지한다면 왜 지지한다? 지지하지 않는다면 왜 지지하지 않는다? 아니면 조사 방법이 잘못된 것 같다? 그거는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이 분석 결과가 어느 정도 옳기는 하지만 이 앞에 변인이 이 학업 성적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변인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일단 첫 번째로 그 생각을 한 이유는 부모가 거의 매일 아이에게 책을 읽어주는, 그래서 그렇다면은 이제 거의 매일 집중을 하면 그만큼 책을 많아야 할 텐데, 그럼 이거를 구별할 수 있을까가 첫 번째였고,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가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이게 집에 책이 많아서, 그리고 책을 많이 읽어주기 때문에 그 영향을 미치는 주된 원인이 아니라 책이 많으면 그걸로 인한 그 부모의 교육 수준 및 지적 수준, 그리고 그 공부에 대한 환경, 이렇게 두 가지의 변인이 더 학업 성적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상관관계일 수는 있지만 인과관계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판단한 거고, 선생님들은? 네, 학생이 이렇게 특별한 인과관계가 아닌 그냥 상관관계가 있는 변수 두 개의 그냥 상관관계를 조사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결론이 나와야 될 거냐. 그래서 특별히 의미 없는 연구가 네. 의미가 없다. 의미가 없다기보다 일단 그 표본 집단 자체가
어느 정도 결론을 예상할 수 있는 집단으로 구성을 했기 때문에 네, 그 결과 자체가 특별히 뭐 새로운 발견이라든지 이런 연구적인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연구 결과가 의미가 별로 없다. 또 저는 미국 교육부에서 진행을 한 이 연구인데, 교육부에서 이것보다 더, 그러니까 한 연구자가 이 두 가지에 대해서만 교육부에서 진행한 연구 결과를 데이터 정보를 가지고 한 연구자가 이 두 가지에 대해서만 지금 분석을 했는데요. 저는 이거보다 더 많은 그 분석거리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딱 이 제시문에 제시된 이 딱 두 가지만 가지고서는 찬반을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기본적으로 저는 미국 교육부에서 수집한 데이터들이 훨씬 더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는 것들이 더 많았을 텐데, 그거를 딱 두 가지만 얘기한 것에 대해서는 판단을 하기가 조금 어렵다. 그러면 떠줘요. 왜냐하면 찬성이고 반대고 얘기하고 그거에 대한 근거를 달아줘야 되기 때문에. 자, 볼게요. 나는 이 보고서가 이 발표한 이 보고서나 연구 보고가 뭐 잘못되었다. 나 이게 반대한다라는 입장이에요. 선생님 말 잘 들어볼게요. 이건 뭐 나의 생각이니까 나한테 찬성을 하는데 지민이도 끄떡끄떡 거려지고 두 선생님이 끄떡끄떡 거려진다 그러면 그럼 교수도 끄떡끄떡 거려질 가능성이 있으면 합격해요. 논리적으로 하면 되니까. 자, 누구의 정보를 바탕으로 한 거죠? 교육부에서 수집한 정보. 미국 교육부죠. 미국 교육부는 이거를 왜 수집했을까요? 학업 성취도와 상관관계가 있는 변인들을 쭉 조사를 해봐서 어떤 게 학업 성취도에 영향을 미칠 거냐고 보고, 그쵸? 만약에 이 중에서 국가가 개입을 해서 변인을 조정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예를 들어서 부모의 사회적 지위가 높은 아이들이 학업 성취도가 높다면 부모의 학업 성취도가 높지 않은 아이들을 위해서 뭔가 서포트를 해주거나, 그래서 이 격차를 줄이고자 할 거고, 만약에 어떤 걸 공부 시간이 많았을 때 학업 성취도가 높다면 공부를 많이 시킬 거고, 아침에 운동을 많이 했을 때 학업 성취도가 높다면 운동을 시킬 거고, 음식을 잘 먹었을 때 영양 상태가 좋을 때 학업 성취도가 높았다면 영향을 줄 거고, 아이들이 부모가 책을 많이 읽어줬을 때 학업 성취도가 높다면 책을 많이 읽어줄 거고, 뭐 그렇게 할 거 아니겠어요? 그쵸? 이 연구의 목적은 학업 성취도를 높이는 데 있는데, 이 사람의 연구 보고에 따르면 책이 많으면 학업 성취도가 높고, 읽어주는 것은 학업 성취도에 영향이 없다 그러면 결론이 뭘로 나올 거냐 하면, 책의 권수를 늘려주는 것으로 학업 성취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집에 책만 많으면. 두 번째는 책을 읽어주는 것은 학업 성취도에 영향이 없으므로 부모는 책을 읽어줄 필요가 없다라는 결론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 생각은. 이 사람 연구 보고에 따르면. 그런데 집에다가 책의 권수를 늘린다고 해서 제 생각으로는 학업 성취도가 올라갈 것 같지도 않고, 두 번째는 책을 읽어주는 경우에는 학업 성취도가 낮지도 않았어요. 관계가 없다고 그랬어. 즉 평균인 거죠. 그러면 학업 성취도가, 책을 읽어줬는데 학업 성취도가 높은 경우도 있었고 낮은 경우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높은 경우는 왜 높았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부모하고 자식하고 사이가 좋아 보인다.
낮은 경우는 이 아이의 능력이 안 돼 보인다. 그래서 상관관계가 없다고 보면, 즉 책이 많아지는 것도 아니고 책을 읽지 말아주는 것도 결과적으로 이 조사의 목적은 학업 성취도를 높이는 걸 텐데, 두 개가 다 학업 성취를 높이는 거에 별 인과관계가 되지 않으므로 이 조사의 목적은 인과관계를 찾아서 인과관계를 조정해줘서 학업 성취도를 높이는 게 목표라면 별로 실용적이지 않았던, 이 결과가 옳고 그름을 떠나서 옳지도 않지만 실용적이지 않았던 연구 활동이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 나는 그렇게 나갈 것 같아요. 이 연구 결과가 뭐하다? 이지 않다. 즉 학업 성취도를 높이려는 이쪽하고는 별로 실용적이지 않다. 근데 이 결론에 따르면 책이 늘어나면 성취도가 올라갈 거라는 인과관계는 더더욱이 말이 안 되니까. 요렇게 얘기하면은, 이게 내 말이 맞고 틀림을 떠나서 중간에 흠이 좀 별로 없어서, 얘 좀 로직하게 얘기를 하네. 그러면 이제 제3의 질문 같은 게 아마 툭 던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그 질문은 확인 정도의 질문일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는 내 생각에는 약간 프렌들리하거나 아주 엉뚱한 질문이 나올 거고, 그거는 그 점수의 플러스 마이너스라기보다는 그냥 뽑고 싶을 때 교수의 그냥 확인 정도 질문일 것 같아요. 집에 책은 많나? 어릴 때 부모님이 책을 읽어주진 않았나? 이런 가외적 질문들. 선생님 말 좀 통됐어? 그러니까 이 시간에는 하여튼 네 생각, 선생님 생각, 내 생각이 정답은 아니에요. 정답은 아닌데, 선생님 그 부분에 논리적으로 이 부분은 문제가 있다 생각하면은 그것만 다시 픽스하면 네 답안이 좋은 답안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문제집이고 뭐고 어른들은 문제집의 답으로 나오는 정도만 써도 다 합격이에요. 애들은 그것도 못할 테니까. 근데 이제 문제집으로 답에 나오는 정도는 그냥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이니까 너도 이 답을 읽어봐도 되는데, 될 수 있으면 그거는 수용하고,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그거는 수용을 하고 좀 더 로직한 또 다른 답을 만들어내주고, 교수가 그것까지 생각해봤어? 왜냐면 이거는 어차피 그냥 옳고 그르거나 채택하자는 게 아니고 이 아이의 지적 능력이나 판단 능력을 보자는 거니까 그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샷 할게요. 자, 2번 문제 읽어보도록 할게요. 나는 복숭아와 살구를 즐기는데 그것들이 맨 처음 중국에서 한 왕조 초기에 재배되었다는 것, 카니스카 대왕에게 볼모로 잡혀온 중국인들이 그 과실들을 인도에 소개한 이후 페르시아로 퍼져나갔으며 기원후 1세기의 로마 제국에까지 당도했다는 것, 살구가 일찍 익는다고 해서 살구란 말이 발육이 빠른 조숙한이란 말과 동일한 라틴어 어원에서 파생됐다는 것, 그런데 어원을 잘못 아는 바람에 실수로 A자가 맨 앞에 덧붙여졌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는 더 맛있게 먹을 수 있게 되었다. 대학 발전을 위한 전략의 첫 번째는 수요자 중심의 실용 전략이다. 19세기의 세계 최강국이던 영국이 20세기에 들어서면서 미국에 자리를 내준 것은 영국 대학에 문제가 있었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영국 내에서 있었다. 미국은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산업 발전, 특히 서부 개척과 더불어 철도, 건설, 환경, 농업, 축산 등 사회 발전을 위한 현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학문이 발전했는데 영국에서는 당시 여전히 교양 위주의 교육만을 강조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 대학의 지속적 발전에 있어서 사회 발전과 변화에 맞는 수요자 중심의 실용적 학문의 개발이 중요하다. 자, 가와 나에서 팩트부터 한번 찾아봅시다.
지민이 준비되면 손 들어라. 가하구나 동시에 봅시다. 가 에펙트, 나 에펙트. 해볼까? 가 팩트. 팩트 빨리 찾네 이제. 가 팩트 1번. 나는 복숭아 살구를 즐긴다. 복숭아와 살구를 즐긴다. 즐긴다. 이 처음에 그 중국 한왕조에서 처음 재배되었다. 중국 한왕조. 계속 이게 이게 인도로 전해져서 페르시아로 퍼지고 그리고 로마까지. 3번 인도, 페르시아, 로마. 그 다음 그리고 이 어원에서 파생되었다. 살구란 말이. 프리코셔스에서 프리코셔스에서 왔다. 근데 잘못해서 A가 하나 붙었다. 그래서 A가 잘못 붙었다. 5번. 그래서 더 맛있게 먹게 됐다. 요걸 알고 더 맛있다. 나는 대학 발전을 위해서는 수요자 중심의 실험 교육이 필요하다. 1번 수용자 중심. 대학 발전을 위해서. 또 그 세계 최강국이 19세기 영국에서 20세기 미국으로 넘어갔다. 그리고 뭐가? 최강국이 19세기에는 영국 최강, 20세기에는 미국 최강. 3번 이 문제를 영국인들은 대학에서 찾았다. 대학이 원인이다. 계속? 그 미국 대학은 사회 발전을 위한 현실 문제 해결 학문이 발전. 미국 대학은 현실 문제 해결. 이거 실용주의라고 그러죠. 존 듀이나 그런 폴스 같은. 근데 영국은 응? 아직 교양이었지. 교양 중심. 그래서 이걸 문제점 3번의 문제점으로 찾았다. 그래서 한국 대학 또한 수요자에 맞는 실용적 학문을 발전시켜야 한다. 자,
여기서 두 제시문을 비교해 보래요. 두 제시문을 비교해봐라. 이게 두 개를 썼으면 비교는 쉽잖아요. 자, 한번 해볼까? 내용적 측면의 비교. 그러니까 가 제시문과 나 제시문을 비교해보시오. 가 제시문과 나 제시문을 비교해보시오. 이건 복귀한 문제인데 이 정도 복귀는 뭐 너무 쉬워서 그냥 이 질문이 맞았을 것 같아요. 가 지문은 이 두 지문을 병렬로 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분명히 뭐 비유가 됐든 뭐가 됐든 이거를 연관성이 있다고 본 거잖아. 자, 생각하는 동안에 우리 선생님들 가 지문은 그 나지문에서 나온 그 교양 학문, 교양 위주의 교육의 그 순서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교양 위주의 학문이 주는 그 효용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지문으로 보이고, 나는 실용적인 학문이 더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지문을 봤을 때 실용적인 학문이냐 아니면 순수하고 그 교양 위주의 학문이 어떤 것들이 더 좋은지에 대한 것을 물어보려고 하는 제시문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김 선생님은? 네, 비슷한 생각인데 가는 이제 인문학에서 파생한 어떤 개인적인 소감, 소회를 토로한 그리고 나는 어떤 좀 더 실용적 학문을 해야 한다는, 개발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우는 그. 가하고 나하고 그러면 서로 연관성이 별로 없네요. 굳이 찾는다면 지금 뭐 미국이 20세기에 들어서면서 뭐 특히 서부 개척과 더불어 철도, 뭐 건설 등의 이제 분야가 발전했다고 했는데 여기서도 지금 뭐 중국인들이 인도에 소개한 후 페르시아로 퍼져나가고 그 이후 그것이 로마 제국까지 당도했다는 것으로 미뤄보아 이제 그 당시에 뭔가 교통 수단이 운송 수단? 네, 그런 것들이 이미 잘 구축이 되어 있던 것으로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생각은? 저는 처음에 글을 읽고는 그냥 시간적 관점에서 둘 다 글을 썼다는 거 공통점을 봤습니다. 나는 이제 살구와 복숭아가 이제 중국에서부터 시간적 관점에 봤을 때 인도, 페르시아, 로마까지 이렇게 퍼져나가면서 그 이름이 생겼다는 점. 그리고 나는 이제 시간적 관점을 19세기에 영국이 최강국에서 20세기로 지나면서 미국이 최강국이 된 과정을 이제 대학과 그 학문에서 찾았다는 점. 그래서 약간 시간적으로 변화하는 과정을 나타낸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하는 얘기를 한번 잘 들어봐요. 나는 이거 쉽게 나는 뭐 답에서도 뭐 이상한 소리를 해놓은 것 같은데
나는 이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이 두 개를 가하고 나는 우리 국어 제시문에서도 보면 연관성이 굉장히 많은 거를 같이 제시하고서 뭘 찾으라고 하는데 살구가 중국에서 인도, 페르시아, 로마로 이렇게 온 거잖아요. 그쵸? 근데 살구라는 원래의 살구의 중국에서의 뜻은 조숙하다는 뜻도 아니었잖아요. 그냥 또 다른 의미의 살구였을 거예요. 근데 로마 사람들은 그 살구를 뭐로 해석했냐면 조숙하다라고 해석한 거죠. 살구가 좀 빨리 익는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의 살구는 맛있다. 뭐 다른 의미가 있었을까요? 그건 뭔지 잘 모르겠지만 복숭아가 주는 의미는 뭐다. 살구는 뭐다. 이게 뭐가 있었을 거라고. 그런데 그게 로마로 왔더니 로마 사람들은 살구의 특징을 뭘로 봤어? 일찍 익는다. 빨리 익는다. 즉 중국에 있을 때의 살구의 의미와 로마에 있을 때 살구의 의미는 같다 다르다? 다르다. 심지어는 거기다가 뭘 갖다 붙였다 이거야. 애프리콧이라고 했어. 잘못 번역도 해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살구가 아닌 건 아니죠. 그쵸? 그러면 나는 중국의 살구를 오리진으로 생각할 거야. 오리진이 이렇게 와가지고 새로운 애프리콧이 된 거야. 근데 오리진하고 로마의 애프리콧은 부여하는 의미가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시간적으로 봤을 때 뭐 고구마, 감자, 고구마 같은 경우도 과거에는 구황식물이었는데 지금 기호식품이 된 것처럼 그 고구마는 그대로인데 그 의미는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뀌잖아요. 그런데 귤이 탱자가 된 거하고는 다르게 의미는 바뀌었는데 이게 마이너스로 바뀐 게 아닐 수도 있는 거죠. 쓰임새가 달라질 뿐이야. 그러면 역사라는 거에 기본적인 상식을 갖고 있다면 미국의 대학은 어디서 온 거죠? 그럼 영국 대학이 뭐예요? 살구죠. 근데 그게 미국으로 왔어요. 이게 애프리콧이죠. 영국 대학의 의미는 순수 학문이었어요. 미국 대학의 의미는 실용 학문이었어요. 이 실용 학문과 프리코셔스가 같은 개념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영국에서의 대학의 의미는 순수 학문이었는데 미국 대학으로 왔을 때에는 프리셔스, 그러니까 또 다른 의미가 주어진 건데 오히려 이 사람은 영국 대학에서의 의미보다 미국 대학에서 바뀐 의미가 미국을 더 발전시켰다는 거지. 그러면 이 글에서 두 개를 보여주는 이유는 무조건 오리진을 고집할 필요가 있겠느냐예요. 있겠느냐. 내 생각은 그거야. 비교하라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대학은 또 어디서 왔죠? 뭐 미국에서도 오고 이렇게 왔겠죠. 그래서 결론은 변화를 시키는데 프리셔스가 애프리코트라고 바뀐 게 그냥 로마 사람들이 잘못 쓰다가 바뀌었는데 그거는 잘못된 거냐? 로마 사람들만 오케이 하면 상관없다는 거죠. 그걸 잘못 썼다고 지적할 필요도 없다는 거지. 그래서 수용자는 누구예요? 로마 사람인 거죠. 그러면 수용자 중심의 대학으로 바뀌면 이제 우리한테 필요하고 우리가 편리한 우리의 나라를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대학으로 가자.
이게 만약에 두 제시문을 비교해 보라고 하면 이렇게 매칭을 다 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그건 아닌 것 같다고 논리적으로 얘기하면 내가 한번 다시 반박을 한번 해볼게요. 단 답안지에는 이런 말이 하나도 없네요. 그러니까 분명히 나는 너무 쉽게 여기서 살구는 영국 대학이고 애프리콧은 미국 대학이라는 게 눈에 딱 들어왔거든. 근데 답에는 그런 말이 하나도 없네. 나중에 답 한번 읽어봐. 책 있으니까. 너 책 있지? 이따 가다 사. 일시답안 다 있으니까 거기.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 근데 그거는 뭐 그것도 뭐 틀린 얘기는 아닐 수 있겠지만 그렇게 내 생각에 좋은 건 아닌 것 같아. 근데 이거는 왜 답이 있는 거야? 매칭은 잘 했느냐 못 했느냐에 의해서 잘한 매칭이 있고 잘 못한 매칭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무조건 그냥 생각을 정리하는 게 아니고 답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지민이 생각 어때? 내 이 사이트 나쁜 것 같지 않지? 괜찮은 것 같아? 그렇게 보니까 그렇게 보여? 너무 비약했나? 이 두 제시문을 같이 난 이유가 있을 거라고요. 비교라는 건 뭐죠? 유사한 걸 찾는 거잖아요. 대조는 반대되는 걸 찾는 거고. 딴 생각 있으면. 그러니까 변화 발전이 긍정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긍정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는 그 사회에 있는 수용자, 로마 시민,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면 제일 좋겠다. 그리고 뭐 여기서 이런 사실을 알고 더 맛있게 먹을 수 있었다. 이건 별별 없는 얘기 같고, 이거는 개인적 주관이니까. 그러니까 A가 붙었다고 해서 잘못된 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뜻이 바뀌었다. 그러니까 생각이 바뀌었다. 그러니까 살구의 본질적 의미가 바뀌었다. 대학의 본질적 의미도 바뀔 수 있다. 바뀌는 게 잘못된 거냐? 아니다. 그들한테 좋기만 하다면. 괜찮냐? 한번 아예 생각.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네가 처음에 나한테 국어 비문학 지문 처음 배울 때 보면 그러니까 내 생각의 틀을 네 생각의 틀로 바꾸고 네 생각을 가미시켰을 때 정확성이 되게 올라가는 거를 몇 년 동안 연습을 했잖아. 그러면 MMI를 할 때 내가 뭐 올마이티는 아니라고 봐. 올마이티는 아니라고 보는데 교수님의 그 지적 수준이나 내 수준이나 큰 차이는 별로 없을 거라고 보고 그럼 내 생각의 틀하고 그 18살 고등학교 졸업하는 사람의 생각의 틀하고는 인생의 경험이나 그 구조화 시키는 데는 분명히 차이가 있을 거라고 보는 거야. 그러면 교수도 자기의 생각의 틀을 넘어서는 대답을 했을 때는 당황스러울 수 있어. 근데 18살짜리 아이가 40대, 50대의 교수의 생각의 틀을 넘어설 수 있는 천재성을 갖고 있는 아이는 없다고 봐야 돼, 거의. 왜냐하면 이거는 수학 문제를 푸는 건 아니잖아. 그럼 교수의 생각의 틀이 100인데 대부분이 3, 40에서 머무를 때 6, 70까지만 뛰어 올라와도 합격이란 얘기야. 내가 옛날에 서울대학교 그 면접 준비 시킬 때 서울대학교 이제 직윤으로 들어가네. 내가 10문제 예상 문제 줬는데 6문제가 적중을 했대요. 똑같이 물어보더래, 교수가. 그건 무슨 말이겠어? 얘 자기소개서를 보고 내가 물어볼 거나 교수가 물어볼 거나 그 정도 인텔리전스가 있는 사람들이 물어볼 게 뻔하다 다르다? 뻔하다는 거죠. 그런데 다른 면접학원에 가면 너무 도식화된 것만 물어보고 교수가 물어봐야 될 건 안 물어보는 거야. 이 사람이 교수 입장에서 푸는 게 아니고 그냥 강의식으로 면접 준비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학교에 교수들이 있는데 애들 보는 수준도 다 다르고 자기소개도 다른데 그 어떻게 뭐 스테레오타입화 되겠어? 질문 2.
순수 학문과 실용 학문 중에 어느 것이 중요한지 자신의 생각을 제시해 보세요. 순수 학문과 실용 학문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한지 자신의 생각을 제시해 보세요. 라고 하면 전부 대답은 뭘로 가겠어? 응? 억지로 실용 학문에 다 맞추겠지? 그럼 실용 학문에 맞추려고 그러면 근거가 매우 치밀해야 될 거야. 왜? 온통 새끼들이 전부 실용 학문에 맞출 테니까. 그러면 앞에서 나온 대답하고 뻔한 대답밖에 못하면 기본 점수겠지? 그러면 너는 어디다 맞춰야 되겠어? 순수 학문에 맞춰야 되겠지. 그래야 교수가 귀를 쫑긋 기울이겠지. 이건 뻔한 얘기야. 딱 묻는 순간 10명 중에 몇 명이 어느 쪽으로 대답을 할 건지에 대한 답은 네가 분명히 다 알아. 그러면 그 대답을 하면 매우 정밀해야 돼. 걔네들보다 내 대답이 좋아야 돼. 근데 반대쪽 대답을 한다면 논리만 서 있으면 되지. 이쪽 대답을 하는 놈도 없을 테니까. 답은 뻔한 거야. 그럼 교수는 굉장히 몇 개의 반박 질문을 하겠지. 그거만 통과되면 되겠지. 그러면 순수 학문이 좋다는 쪽으로 한번 로직을 만들어 보세요. 그런데 순수 학문이 좋다고 할 때도 그냥 내 생각을 이야기해야 되겠냐? 이 제시문 바탕으로 이야기해야 되겠냐? 그렇지. 여기서 중구난방 뛸 거라고. 갑자기 이 제시문화도 관계없는 자기가 알고 있는 인생이 다 나올 거라고. 되도 않는 인생이. 그래서 그 교수님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서브젝트 2 안에서 대답을 해야 되는데, 즉 전제 조건 하에서 대답을 해야 되는데 그냥 인생이 다 나온다니까. 여기 나온 답을 한번 볼게요. 순수 학문이 중요하다 라고 해놓은 데서는 인간과 사회와 자연과 문화를 조화시키는 총체적인 인식력과 창의력을 포함하겠다. 순수 학문은. 순수 학문을 외면한 실용 학문의 발전은 인간성 상실 등의 각종 폐단을 낳는다. 아니, 인생 다 나온다니까. 자기 생각하고 다 나와. 순수 학문은 기초 학문이고 기초 학문의 토대 위에서 실용 학문이 발전할 수 있다. 이게 순수 학문이 중요하다는 입장이고, 실용 학문이 중요하다는 입장은 현실 문제를 외면한 순수 학문은 수요자의 외면은 받을 수밖에 없다. 미래 사회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양성해야 국가는 물론 개인도 생존할 수 있다. 현실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학문은 발전한다. 순수 학문과 실용 학문의 조화로운 발전이 필요하다. 결론, 순수 학문과 실용 학문 어느 한쪽만을 강조하는 것은 학문의 불구성을 낳는다. 첨단 과학기술과 인간에 대한 이해가 함께 발전해야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는 너무 뻔한 질문이겠다. 둘 다 중요하다. 이렇게 나간 거죠. 어느 것이 더 중요한지를 물어봤는데 다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면은 되겠어, 안 되겠어? 엄마 좋아, 아빠 좋아 하면 설명을 해야지. 그런 질문을 옳지 않아도 질문을 했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니? 다 중요해서 종합적으로 가는 게 정답일 것 같죠? 둘 다 중요하지만 이쪽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게 정답일 거예요. 해볼까? 순수 학문과 실용 학문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한지 자신의 생각을 제시해 보세요.
김정원 선생님? 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저는 순수학문을 선택을 하겠는데, 이 제시문에서 근거를 찾는다면 미국이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이제 갑자기 급속도로 발전이 일어났고 이제 그 근간에 대학에서의 실용학문 육성이 있었다라고 했는데, 사실 한 세기 만에 이렇게 엄청난 기술 개발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사실 이제 그 당시에 영국에서 여전히 교양 위주의 교육만을 강조하고 있었기 때문이다가 이유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도 보면은 실용학문은 굉장히 단시간에 개발 육성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이전에 영국에서 오랜 시간 순수학문을 키워오지 않았으면 과연 이 급속한 발전이 가능했을까를 진짜 추론해 본다면 그것은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학에서 만약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순수학문을 선택해야 한다고. 좋아요. 또? 순수학문과 실용학문 둘 중에 어떤 것이 더 중요한지 저의 생각을 얘기를 하면 저는 순수학문에 좀 더 비중을 두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순수학문은 인간에 대한 탐구, 그다음에 사회와 그 과학에 대한 탐구를 하고 있는 학문이고, 이 학문은 시간이 지나갈수록 더 깊이를 더해주는 그런 학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깊이도 깊어지고 깊이가 깊어지는 학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용 학문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세기와 다르게 현재 시대에는 이미 기술의 발전이 이루어져 있는 상태이고, 이미 지금 하고 있는 그 기술의 발전으로 계속 깊이에 깊어지는 것보다는 이제 과거의 것이 되고 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네. 하고 싶은 말이. 네. 자, 좀 비슷하긴 한데, 저는 순수학문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현실 세계의 발전과 이제 현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용학문 또한 이 현실 세계의 발전을 위해서는 중요한 것은 사실이나, 이 실용학문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순수학문이 먼저 기초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다 이 제시문 나에 나와 있는 철도, 건설, 환경, 농업, 축산 등의 분야도 철도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그 바탕에 있는 물리학적 지식 그리고 수학적 지식 등이 필요하고, 건설 등에도 지구에 대한 먼저 지식이 기초가 되어야 그 위에서 실용학문이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순수학문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 생각을 한번 들어보세요. 영국의 대학은 약간 순수학문 위주였죠? 교양 위주의 순수학문. 미국의 대학은 순수학문 플러스 실용학문이었어요. 제시문 어디에서 보면 알 수 있냐면, 미국은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산업발전, 특히 서부개척과 더불어 철도, 건설, 환경, 농업, 축산 등 사회 발전을 위한 현실 문제 해결하기 위한 학문이 발전했다. 이게 새로 부각됐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영국이 순수학문을 하는 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거는 여기서 발견됐어요. 그것 때문에 실용학문을 안 한 것. 그런데 나는 실용학문을 이렇게 보는 거죠. 요게 실용학문인 거죠. 빙산의 일각인 거죠. 이게 필요하다는 거를 누가 얘기했냐면 수용자가 얘기했어요. 피플이죠. 사람들이 세상에서 이 실용학문이 중요하다고 얘기한 거죠. 그래서 이게 중요하니까
이거를 더 키우자는 쪽으로 우리가 가자는 거잖아요. 답은 이거예요. 첫 번째는 이 실용학문이라는 게 순수학문 없이 빙산의 격처럼 존재할 수 있는 것이 아닌데 지금 부각되어 보인다는 거죠. 지금 이슈가 되어 보이는 거야. 마치 지금 중요해 보이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닌 게, 예를 들어서 사과나 이파리가 보인다고 해서 사과나 이파리에 줄기와 나무만 심어질 수 없는 게, 순수학문이라는 그 뿌리나 빙산의 밑에가 없으면 이게 있을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는 수면 밑에 있거나 땅 속에 있어서 안 보인다고 해서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그치? 아까 네가 물리학적으로 얘기한 것처럼. 두 번째는 이 수요자 중심, 여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데, 이때 네가 플라톤 얘기가 나오면 정말 성공했을 것 같아. 플라톤은 민주주의를 별로 좋아하지 않고 중우정치라는 표현을 썼고, 그 사람은 철인정치를 중요시 여겼는데, 이 수요자라는 사람들은 굉장히 단시간적이고 그때 현상에 의해서 옳고 그름을 빨리빨리 판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수요를 한다는 거지. 그래서 이 수요자가 현재의 수요자, 앞으로 10년 후, 50년, 100년 후의 수요자까지를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어서 현재 메시멜로 같은 수요에만 집중을 하게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즉, 많은 사람의 뜻이 항상 옳을 수 있느냐. 그 수요자는 어떤 면에서는 장기적 전략을 못 세우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자에 대한 그 니드를 맞춰주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이것만 고민하는, 마치 플라톤이 얘기했던 천인정치처럼 국민이 원한다고 다 해주는 게 아니고, 어떤 거는 욕을 먹어가면서도 국민이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해야 되는 것처럼, 수요자가 원하는 실용학문이 안 중요한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그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전문가나 결정을 내리는 사람이라면 긴 안목에서 수요자들을 어느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지혜나 철학도 필요하다라고 보면 나는 해결이 된 것 같아요. 즉, 변화에 애프리콧이나 이렇게 변화에 적응을 하고 미국의 실용학문이 좋다고 해서 그냥 그게 수요자한테 맞추면 안 된다. 즉, 모두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옳지 않을 수 있다라고 결론을 내리면 나는 여기서는 합격할 것 같아요. 오케이? 좀 인사이트 생겼어? 괜찮아? 별로야? 어떻게, 네 생각 어때? 대부분은 실용학문 쪽으로 가야 된다고 얘기할 거라고. 마치 뭐 예를 들면 애프리콧 얘기 잔뜩 해가면서 이 둘이 맞았다는 생각을 전제하는 거지. 그래서 의대에서도 맨날 하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뭐 그래서 의대에서 중요하다고 하는 거는 기초학문도 중요한데 사람들은 맨날 성형외과나 하려고 그러고, 뭐 안 하려고 그러고,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의사들이 싫어하는 게 뭐 의대 정원 늘어달라고 그러고. 실용적인 수요자 중심으로만 가야 되냐 이거야. 그 학자의 길이,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수용자 중심으로만 가야 된다면 맨날 팝송만 불러야지 뭐. 그 클래식은 하지 말아야 되는 거야. 그들이 싫어한다고 안 할 건 아니잖아요. 그들이 수요가 없다고 해도. 기지? 뭐 그런 얘기도 좀 괜찮을 것 같고.
여기까지.